여러분 안녕하세요. 부가TV의 롤렉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은퇴자분들 계신가요? 아마 은퇴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무엇일까요? 당장은 그동안 열심히 직장생활해서 받은 퇴직금으로 1, 2년 정도는 그래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해볼까 고민도 해보게 되고요. 그러다가 요즘 참 경기도 안 좋고 자영업하기 너무 힘들다는데 불안합니다. 경험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해서 좀 더 저렴한 그런 싼 아파트로 이사가고 그 돈으로 오피스텔이나 분양상가에 투자해서 좀 매월 일정하게 나오는 그런 현금 흐름을 좀 확보해 볼까 하는 고민들 많이들 하시죠. 또 최근에 주택연금 제도가 있다는데 그걸 활용해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나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는 본업인 제 사업이 따로 있고요. 또 겸업으로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여기 나온 오피스텔이나 상가 또 꼬마 빌딩 등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가이자 부동산 투자자가 바라본 이러한 오피스텔이나 상가 투자 혹은 주택연금 가입 이 중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지가 가장 나은 선택지가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역시 저 역시 50대 중반의 나이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없을 수가 없고 제 주변에 제 친구들 또 지인분들 중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 한 분의 고민거리를 받아서 제가 조언을 해준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과도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잠시 광고 보시고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A씨 사연을 편집해서 가공해 보았습니다. 나이 65세의 A씨에겐 서울시 도봉구에 시가 9억 원 상당의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그래도 착실하게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매수했고 대출도 다 갚아서 없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 은퇴한 A씨는 근로소득이 없어져서 노후도 대비할 겸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놓고 고민 중입니다. 현재 수령 중인 국민연금과 합해 매월 3, 4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도 노후 생활을 부부와 함께 또 아직 결혼 안 한 자녀가 있다면 생활을 위해서는 최소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또 5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고민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로 이사 간다. 그리고 퇴직금 1억 원과 남은 4억 원을 합쳐 시가 2억 원 정도의 오피스텔을 대출 4, 50% 정도를 끼고 3, 4개 홀을 사서 월세를 받는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현재 9억 원짜리 아파트인데 5억 원짜리 아파트로 이사 가면 한 4억 원 정도가 남죠. 그리고 퇴직금 1억 원과 합쳐 총 5억 원의 자본금을 갖고 오피스텔을 매입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가 한 2억 원 정도 되는 오피스텔을 한 4, 50% 대출 끼고 4개, 5개 정도 받아서 사서 월세를 받고 싶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로 이사가고 퇴직금 1억 원과 남은 4억 원을 합쳐 시가 10억 원 정도 상당의 신도시 1층 상가를 대출 50%를 끼고 한 채를 분양받고 싶어 하세요. 자, 그러니까 자본금 5억이라고 그랬죠. 이사가고 그러면 시가 10억 원 정도 보통 하거든요. 신도시 상가 1층 분양 상가 보통 10억 원 내외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대출 50% 끼면은 분양받을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현재 집에 계속 살면서 평소 관심 있게 지켜봐온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평생 정액형 연금을 받는다. 자, 집을 그래도 좀 낮춰서 가자니 아직은 식구들도 있고 식구가 3, 4명 되다 보니까
너무 작은 집으로 이사 가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집에 살면서 주택연금을 받는 건 어떨까 하고 한번 고민을 해본 거죠. 자, 그래서 A씨는 세 가지 선택지 중 1, 2, 3번의 순으로 고민 중이래요. 즉, 오피스텔이 가장 그래도 주변에도 물어보니까 그게 제일 낫지 않을까 하는 거고, 상가, 주변에 알아보니까 신도시 상가 분양받았다가 쫄딱 망해서 또 공실 나서 되게 골치 아픈 친구들 있다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아직 생소하고, 그죠? 무엇보다 주택연금은 아직 생소하고 가입률도 적다 그래. 그럼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해서 1번, 2번, 3번 순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위해 평소 구독하던 부가TV의 조언을 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조언을 구해온 그런 사연입니다. 그래서 과연 A씨는 어떤 조언을 받았고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에 대한 고민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하나씩 한번 조사를 해봤고요. 그에 따른 조언을 해준 결과입니다. 자, 먼저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지인이 알아보신 대로 월세는 따박따박 잘 나와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시세가 생각만큼 잘 안 오릅니다. 물론 시차를 두고 시기에 따라서 오르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폭도 적고 또 어지간해서는 또 잘 안 오르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먼저 매수를 선택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하실 거는 입지, 즉 그 중에서도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목적은 내가 내 직장에서 가까운 곳을 찾는 게 가장 1순위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바로 역세권이에요. 역시 교통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넘버원 이유죠. 교통, 일자리. 오피스텔은 더한 겁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내가 집을 나와서 엄마가 해주는 밥, 가정계랑 울타리를 벗어나와서 오피스텔에 거주할 때 심정은 직장에서 가까운 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래서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에 역세권에 반드시 투자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대표적인 게 강남이고 또 마곡, 또 시청, 여의도 그런 쪽이죠. 그죠? 저는 그래서 강남을 일단 알아봤고요. 자, 한 곳을 알아봤는데요. 보시면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시세가 보시다시피 18년에 1075, 19년에 1075, 20년에 1075, 20년, 22년에도 1075. 물론 1000에 60도 있고 1000에 한 80대는 데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향이나 그죠? 향이나 또는 층 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또 뷰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평균적이라면 1000에 75의 가격으로 거의 지금 4년째 변동이 없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일단 월세 시세가 일정해요. 어쩌면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런 현금 흐름 확보 차원에서는 괜찮아요. 나름 괜찮습니다. 자, 다만 매매죠. 문제는 매매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17년부터 그죠? 17년부터 22년이 오도록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물론 분양 시점에서는 한 1.7억, 1.8억 내외에서 분양을 했었고 현재는 한 2.1억 정도의 2억에서 2억 1천 정도의 시세가 형성돼 있죠. 그러니까 4년 동안, 5년 동안 시세 변화가 이만큼 적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단점이죠. 그래서 시세가 잘 안 오른다. 이게 단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A씨의 경우 제가 한번 가상으로 짜봤더니 이래요. 이 A씨의 모델을 갖고 제가 짜봤더니 일단 A씨 어때요? 순자산 자체는 10억이 있죠. 9억 아파트에 퇴직금 1억까지 해서 10억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집을 5억짜리 집으로 이사갈 경우에는 그 4억 플러스 퇴직금까지 해서 가용자산이 5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수가가 지금 2억짜리 오피스텔을 내가 매수한다고 가정할 때 대출을 50%씩 낀다면 한 채당 그러면 5개 호실을 매입할 수 있을까요? 그죠? 1억씩 5채 하면 5억이 되니까 5채를 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월세를 1000에 75만 원씩 받는다고 가정하면 5채에서 총 375만 원의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대출이자를 갚아야죠. 대출이자만 보면 1억당 5개씩 총 5억의 대출을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현재 대출 평균 시세는 한 5%씩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지금 대출이자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연간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을 12달러로 나누게 되면 매월 208만 원 정도를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원리금까지 받게 되면 더 하겠죠. 근데 여기서 원금은 일단 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세에서 이자를 빼게 될 경우에 167만 원 정도의 순수한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이처럼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오피스텔 투자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어때요? 자칫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나중에 목돈이 필요해서 팔고 싶을 때 제대로 팔리지 않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하실 때는 정말로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분양하는 그 오피스텔 분양하는 곳에서 분양 대행사의 말을 들으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어쨌든 판매가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아주 감언이설이 많거든요. 또 광고 과장된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분양 상담소보다는 뭐 다른 상가나 오피스텔 전문가 따로 도움을 얻으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은 신도시 분양상가의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신도시 분양상가는 또 분명히 장단점이 있고 또 함정도 있습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제가 부동산 투자자 전문가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을 갖고 말씀드려 볼게요. 뭐 장점으로 보면 분양시 중도금 대출을 해줘요. 상가의 경우에는. 아파트의 경우는 우리가 어때요? 어떤 지난 상승장에서 많은 규제가 쌓여 있기 때문에 대출이 한 군데서 대출 받으면 추가 대출이 안 되죠. 근데 오피스텔은 그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대출이 가능해요.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도 없습니다. 이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지난 20년, 21년 상가 투자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취득세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채일 경우에는 1에서 3% 정도만 내면 됩니다. 가액에 따라서. 근데 우리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두 채부터 8%, 세 채면 12%란 어마무시한 취득세를 내야 해요. 반면에 이런 오피스텔은 4.6%의 취득세만 내면 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해 보입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 같은 그런 규제사항도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뭐 이제 하락장이 되면 다 풀어질 내용들이긴 한데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상가는 가장 좋은 것이 수익형 부동산이자 투자의 꽃이라는 점이죠. 그죠? 그래서 현금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상가 받은 분 중 상가 가지신 분은 우리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월세 따박따박 받으시는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건물 관리에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사실은 뭐 우리가 아파트도 뭐 전세를 줘보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빌라 같은 거 사서 전세를 줘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는 다주택이나 상가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가장 골칫거리가 뭐 연체나 그런 공실 리스크도 있지만 관리가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인테리어를 보통 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건물 관리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단점도 당연히 있죠. 자, 일단은 어려워요. 고난이도입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양상가 가서 그런 분양상담사들의 말만 듣고 선뜻 계약해서 낭패를 보신 분이 많은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공실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죠? 공실이 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이 대출이자를 온전히 내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리고 관리비까지 내야 돼요. 그 관리비까지도 그 수분양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임대료, 가까스로 공실을 벗어났다고 해도 임대료 연체 리스크가 언제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자영업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상가도 입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못 선택할 경우에는 공실뿐만 아니라 이런 임대료 연체 리스크까지도 있다는 것 늘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 이 상가가 왜 고난이도냐 하면은 시세 파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시세가 다 있어요. 그죠? 지역마다 아파트마다 우리가 좀만 손품을 팔면 시세를 알 수가 있는데 상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같은 건물의 상가 또 층별로 다 틀리고요. 바로 옆 건물인데도 시세가 다 달라요. 물건별 개별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상가는 어렵다는 게 단점이고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더 무시무시한 거는 함정이 또 숨어 있어요. 함정. 자, 어떤 함정이냐면 특히나 신도시 상가의 경우입니다. 공급 가맹의 함정이에요. 이런 신도시나 그러니까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한 상가 분양은 다 마찬가지인데요. 상가 비율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그 택지 개발한 지역에 전체 대비 상가 비율이 너무 큰 거예요. 그게 단점이고요. 또 고분양가죠. 일단 LH에서도 자체로 고분양을 합니다. 각 시행사에. 시행사가 당연히 고분양가에 낙찰을 받다 보니까 어때요? 수분양자에게도 고분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당연히 수분양자가 고분양을 받았으니까 높은 임대료를 받지 않으면 이익이 안 납니다. 이런 악순환이 몇 가지가 겹치게 돼요. 자, 그래서 분양대사들 가면은 분양 상담하러 가면 어때요? 이런 말로 다 감언이설을 하죠. 자, 임대차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병원이 들어오기로 돼 있어요. 무슨 뭐 편의점이 들어오기로 되었어요 하는 계약서까지 딱 보여줘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어때요? 수익률도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는 지금 5%에 확정되었습니다. 6%에 수익률이 확정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과장된 광고를 하거든요. 근데 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분양 그런 사무실에 가서 선뜻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경매를 통해서 청라에 있는 상가를 좀 조사를 했었어요. 조사를 한 내역인데 보시다시피 청라 전체 지역을 제가 다 이제 캡처를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제가 한 지역들이 다 상가예요. 상가가 있는 지역이고 또 어떤 주택가에도 보통 상가주택들이 다 있죠. 그래서 1층에 상가 있고 위로 주택이 있는 그런 경우인데요. 보시면은 그래서 상가 비율이 굉장히 많은 것을 한눈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러한 신도시가 생기면은 상권이 성숙되기까지 최소 5년. 과거 1기 신도시들은 한 5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지금 2기 신도시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3기 신도시들 지금 나오는 택지개발지구는 10년 정도 걸려요. 왜냐하면은 주변에도 이미 상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상가가 입주가 다 차고 성숙되기까지 한 10년 정도는 바라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물론 위치에 따라서는 잘 되는 상가들도 몇 개 있어요. 그리고 또 메인 상권은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권들은 이미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대부분 이제 새로 분양하는 곳들은 이제 막 짓고 있는 막 그런 곳들 위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실이 너무 많아서 뭐 적게는 1년, 많게는 2년, 3년까지도 공실을 가져가야 되는 그러한 위험성을 늘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상가 투자는 더더욱 꼭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럼 이분이 갖고 있는 제 지인이 갖고 있는 아파트의 현재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때 얼마나 과연 수령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65세세요. 그래서 65세고 9억 원짜리 아파트에 산다 그랬죠.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매월 229만 원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자, 그 경우에 아까 오피스텔에 비해서는 어떻죠? 오피스텔이 167만 원 현금으로 이미 확보됐으니까 62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네요. 그죠? 자, 물론 반론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아니 주택연금은 어차피 숨어있는 대출이자 연보증료 있지 않냐. 그러면은 어차피 마찬가지 아니냐. 나중에 그거 다 물어줘야 한다며. 중요한 거는 나중이잖아요. 그죠? 10년, 20년, 30년 후에 물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는 그러한 연금인 만큼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229만 원을 현금으로 매월 연금을 주는 거고요. 여기에 물론 대출이자나 연보증료가 숨어 있어요. 비슷한 만큼에 숨어 있지만 어쨌든 후에 우리가 정산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고요. 지금 어쨌든 당장은 우리가 62만 원의 현금 흐름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 꼭 잊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그럼 살고 있는 아파트 담보로 목돈 대출 받아서 그냥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일경은 그럴듯해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떤 단점이 있죠? 원리금을 갚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원리금을 매달 갚아나가는 부담금이 있고요. 목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변에서 기가 막히게 알죠. 그죠? 친구가 찾아와서 야, 정말 기가 막힌 사업이 있어. 같이 하자. 그죠? 유혹하는 친구들 생기죠? 또는 지인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친척 중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 중에, 그죠? 내 형제자매, 또 자식들조차도 저 이번에 이사 가는데 돈 좀 보태주세요. 그죠? 또는 사업하는데 자금 좀 보태주세요 합니다. 그럼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안 해줘요? 내가 친구나 지인은 가까스로 뿌리쳤다고 생각해봐요. 하지만 자식이 찾아서 도와달라는데 그거 못 도와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돈도 있는데, 그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목돈의 경우에는. 그래서 차라리 주택연금을 선택하면 그래도 내가 내 노후, 남은 노후는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 꼭 우리가 그런 장점에 대해서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이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해드렸어요. 자, 아파트는 아까 줄여서 5억 원짜리를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싶다고. 근데 아파트는 반드시 상급지 또는 상급 아파트로, 상품성이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야 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즉 갈아타기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이분이 도봉구에 사신다고 했어요. 그죠? 자, 도봉구를 기준으로 볼 때 더 상급지는 어디일까요? 뭐 주변에 이런 평당가가 높은 지역이 상급지인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뭐 많은 프롭테크라 그래서 이런 부동산 앱들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호갱노노에서 제가 찾아본 자료고요. 자, 노원구만 해도 벌써 5.9억으로 더 상급지이고요. 옆에. 그리고 더 좀 더 벗어나 보면 동대문구도 더 상급지죠. 노원구하고 동대문구는 평당가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동대문구는 좀더 도심지에 가까운 그런 장점이 있죠. 자, 그리고 자, 이분은 지금 9억짜리 아파트 창동에 있는 9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도봉구에선 그래도 창동이 가장 평당가가 높은 지역이네요. 그죠? 근데 이분이 만약 5억짜리 아파트로 간다. 그래도 좀 위치도 좋고 교통도 편한 곳이 도봉동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봉동에 이사를 고려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경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도봉동에 사시다가 창동으로 오시는 건 그나마 어떤 상급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이 기왕이면 상계동, 중계동으로 이사 가시는 게 내가 내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고 싶지 않아. 난 내 친구들하고 평생 여기서 자랐는데 내 친구들도 좀 자주 만나야 되고, 그죠? 우리 노후에 그렇죠. 뭐 친구 만나는 게 그래도 유일한 소일거리인데 그러실 수 있어요. 근처로 가더라도 좀 더 좋은 동네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파트 한 채가 있다는 게 정말 커다란 소중한 그런 자산이거든요. 그걸 잘 활용하셔야죠. 그죠? 자, 그래서 반드시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아파트는 상급지 또는 상급 아파트로 이사가고 갈아타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제가 살펴보 드릴게요. 이분을 위해서 제가 아파트를 몇 개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현재 이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제가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을 생각해서 아파트 명은 가렸습니다. 자, 도봉구 창동의 아파트, 현재 9억 5천 하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자, 이 아파트의 가격 변동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이 아파트의 경우 지난 상승장, 2008년이 이제 지난 상승장의 가장 꼭지점이었죠. 그죠? 2008년에 가장 상승장에서 4억 후반까지 찍었던 아파트예요. 그런 아파트가 하락장을 거쳐오면서 한 2013년, 2013년 정도에 가장 하락장을 겪었고요. 이때 가격이 4억, 뭐 한 3억 초반까지도 빠졌었네요. 그죠? 그러다가 다시 쭉 올라가서 이번 상승장에서 얼마까지? 11억까지, 실거래가 기준으로 11억까지 올랐던 아파트예요. 자, 그러면 무려 이 아파트도 11억에서 4억 후반까지 약 5억 원, 6억 좀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그죠? 지난 상승장에 비해서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현재는 한 9억 5천까지 빠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이분이 이사 가려고 봤던 아파트가 도봉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가격 거래표를. 자, 이 아파트도 지난 상승장에서 어때요? 2008년 무렵에 그래도 4억 초반까지 올라갔던 아파트예요. 그러던 아파트가
다시 한 3억 초반까지 빠졌다가 얼마까지 올랐어요? 7억 초반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이 아파트도 그래도 한 3억 정도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럼 일단 두 아파트를 놓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전 고점, 즉 지난 상승장에서 가장 비쌀 때 이 아파트 한 아파트는 4억 초반, 이 도봉동의 아파트는 4억 초반이었고요. 이 창동의 아파트는 4억 후반이었어요. 그죠? 이때 1억 안쪽 차이가 났죠. 이때만 해도. 근데 이번 고점에서 어떻게 됐어요? 한 아파트는 도봉동의 아파트는 7억 초반까지 그래도 한 3억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근데 창동에 있는 아파트는 어땠죠? 4억 후반에서 11억이 됐어요. 그죠? 6억 가까이 오른 거예요. 7억 가까이. 그죠?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지난 상승장에서 1억 차이밖에 안 났었는데 이번 상승장이니까 그 차이가 무려 4억이라는 갭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나게 벌어졌죠. 이게 바로 입지의 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보다 상급지, 그죠? 이웃한 중계동으로 이사 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중계동에 가장 인기가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각각 다 그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고른 거예요. 자,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중계동은 어때요? 일단 아파트 택지개발지구니까 아파트 촌이지만 그 중에서도 학군지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탄탄한 곳이죠. 그래서 이 아파트는 항상 전세가가 늘 높게 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죠. 자, 이 아파트의 경우 한번 가격 변동을 볼게요. 지난 상승장에서 가장 높을 때 얼마 찍었냐? 6억 초반까지 찍었었어요. 6억 초반까지 찍었다가 다시 쭉 하락을 해서 한 4억 후반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이번 장에서 상승을 서서히 하다가 급등을 하죠. 그죠? 그리고 최고가 14억 2천까지 2021년 2월에 최고가를 찍고 현재는 13억 한 2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군데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동대문구 전용도 아까 동대문구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동대문구 전용동에 있는 가장 대장 아파트를 제가 골라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자, 이 아파트 시세를 보니까 일단은 새 아파트예요. 그죠? 입주도 2013년에 했으니까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아직 10년이 채 안 됐죠. 그래서 5억대 분양을 했었습니다. 5억 초중반에 분양을 했고 지금 최고가 2021년 9월에 최고가를 찍었네요. 16억 7천. 야, 엄청 올랐죠. 그죠? 무려 11억 7천까지 한 10억 가까이 상승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입지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아파트가 근데 문제는 지금 앞에 이 중계동의 아파트는 그래도 14억에서 한 13억 2천 1억밖에 안 빠졌는데 이 아파트는 16억 7천에서 10억 5천까지 빠졌네요. 여기도 그래프에 보면 쭉 빠졌죠. 이 빠진 걸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불법적인 거래는 아니라고 해요. 이 파신 분이 어떤 세금제나 다른 자금 문제를 워낙 급해서 급매로 파신 겁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죠? 그래도 뭐 다행히 이분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아마 상승전 초반에 싸게 아마 구입하셨거나 뭐 분양 당시에 사신 분일 거예요. 물론 이득은 받지만 그래도 안타까워요. 그죠? 고점에서 우리가 16억 7천까지 올랐었는데 10억 5천에 파신 거는 굉장히 급매로 정말 급하셨던 모양이죠. 자, 여기가 이렇게 급매가 나오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아파트에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뭐 하자가 생겼다거나 어디가 뭐 무너졌다거나 일부가 그런 게 아니고요. 이웃한 그 동대문구에 보시면은 여기 이 아파트가 지금 청량역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청량역 근처에서 다음이 회기역, 그죠? 회기역 그 다음이 여기 외대암역이잖아요, 그죠? 이 외대암역 쪽에 보면은 이문 휘경 뉴타운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년에 한 9천 가구 정도가 분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내년까지는 조금 아마 가격 유지가 힘들 수는 있어요. 빠질 수도 있고. 근데 보시면은 지금 벌써 한 40, 고점 대비해서 한 40% 빠졌죠. 보통 하락장에서 많이 빠진 아파트가 40% 정도가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빠지면 한 50%까지 빠지는 거고 보통은 20%, 30%만 빠지는 아파트도 있고요. 평균에서 한 35에서 40% 정도 빠지거든요. 하락장에서. 근데 이면 40% 빠졌으니까 이 아파트는 굉장히 많이 빠진 셈이죠.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분에게 좀 적당한 시점을 봐서 한 내년까지 기다려 봐서 자,
이 아파트로 들어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실 게 뭐다? 자, 상승장에서는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나 다 올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파트도 첫 번째 아파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파트까지 다 올라요. 상승장의 특징입니다. 특히 이번 장의 특징이었어요.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상승장에서는 사실 내 거는 요만큼만 오르고 남의 거는 이만큼 오르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번 상승장에서는 정말 전국이 오르는 볼장이었어요. 그야말로 상승장도 길었죠. 한 2년 정도가 더 길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모든 아파트가 다 도심지 아파트라면 또 지방 아파트도 웬만한 소도시까지도 다 오르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처럼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나 조금씩 다 가격은 오르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렸듯이 더 오르는 지역이 있고요. 더 오르는 아파트는 분명히 따로 있어요. 이게 바로 입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지를 정말 잘 선택하셔야 돼요. 아파트를 사실 때는. 자,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아파트를 옮겨서 한 10억에 아파트를 매수하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 9억에서 10억으로 1억 올랐을 뿐인데 일단 연금이 255만 원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자, 그러면 기존에 아까 229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또 추가로 26만 원을 확보할 수 있어요. 26만 원 적습니까? 제가 친구들 만나서 설렁탕 한 그릇씩 사주면은 26번 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손주, 손녀 과외하라고 며느리한테, 그죠? 어휴, 이거 애 학업비라도 보태 써라면 며느리가 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이런 장점이 있다. 그죠? 그리고 오피스텔 샀을 경우에 보면 어때요? 오피스텔보다 무려 88만 원이나 현금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아파트는 상급지 또는 상급 아파트로 이사하시고 갈아타셔야 한다는 것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A씨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자, A씨는 다행히 부가티브의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드려도 개중에는 아이고 네가 뭘 알아, 나는 그냥 오피스 살 거야 하는 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이고 난 상가 분양 받을래, 뭐 가서 들어보니까 정말 좋더구만 하셔서 상가를 덜컥 분양받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아마 10중 8구, 제가 그동안 한 20여 년간 부동산 투자를 해온 경험에 의하면 10중 8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렇게 덜컥 계약해버린 경우에는 낭패를 고르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다행히 이분은 부가티브의 조언을 받아들여 적당한 시점, 당장은 내년에 또 많은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고 했죠. 물론 현재 선택해도 됩니다. 자, 적당한 시점에 현재 살고 있는 도봉구의 아파트를 팔고 동대문구에 위치한 모 아파트로 이사한 후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A씨는 이와 같은 선택으로 다음과 같은 이점을 누릴 것으로 기대하며 희망에 부풀어 있다고 해요. 자, 어떤 희망? 자, 일단 준시축 대단지예요. 기존 아파트는 90년대 초반에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벌써 30년이 됐죠. 그러니까 아파트도 많이 낡았어요. 물론 뭐 재건축이 될까? 근데 용적률도 높아서 사실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준신축 대단지 아파트로 이사해서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아마 대단지 아파트 가보시면은 깜짝 놀라십니다. 그럼 구축 아파트에 사시다가 정말 커뮤니티 시설 잘 돼 있고요. 조경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정말 뭐 강이나 그리고 또는 공원이 없더라도 아파트 자체 내에서만도 충분히 우리가 산책하면서 여유롭게 이렇게 사실 수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 그곳에 가면은 교통이 편리하죠. 청량리는 지금 지하철이나 어떤 KTX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나중에는 어때요? GTX까지도 여기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교통이 편리합니다. 사통팔달 이용이 편리하다 한 장점이 있고요. 또 수령액이 더 높은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매월 더 높은 현금 흐름을 확보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현재 아까 보셨죠? 가격이 지금 급락했기 때문에
저평가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거든요. 다른 곳에 비해서. 그래서 저평가된 해당 아파트는 물론 인근 청량리 일대의 대규모 개발. 지금 청량리 일대도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정말 상전벽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용동도 굉장히 천지개벽한 동네이지만 지금 청량리도 상전벽해하고 있거든요. 특히 저도 참 굉장히 사고 싶었던 아파트가 그 지금 짓고 있는 롯데캐슬 L65, 그죠? 스카이 L65. 정말 저도 그 아파트 재개발 입주권 사기 위해서 정말 갖은 노력을 다했는데 못 샀었거든요. 정말 가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나중에 입주하고 나면은. 그래서 그러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면은 그러한 아파트의 상승이 온전히 전해져요. 바로 이웃한 동네에는. 그래서 그러한 상승의 혜택도 바라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다음 상승장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을 기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 저는 어르신들, 뭐 저같이 아직은 그래도 젊고 하신 분들은 좀만 공부하시면은 아파트 투자를 통해서 또는 상가나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충분히 자산을 읽어 나가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연세가 좀 드신 분들, 그죠? 65세 이상인 분들은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젊은 분들보다는 어떤 판단력도 좀 후퇴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그냥 이렇게 갈아타기 한번 통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갈아타기, 또 일시적 2주택, 1주택 전월세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산을 불려서 또 비과세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어떤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자산가치 상승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사업가이자 또 부동산 투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부동산만 놓고 보면 아파트 갈아타기를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자산의 점프업을 할 수 있어요. 현재 아파트도 물론 훌륭하지만 그보다 더 자산 가치로 보면은 더 많은 상승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사를 가실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상가 투자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첫 번째 경우처럼 오피스텔이나 또 한때 유행했던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해서 따박따박 현금 흐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아파트에서 다가구택이나 상가주택으로 이사를 가서 제가 세를 놓고 맨 위층에 거주하는 그러면서 생활하실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꼬마 빌딩이죠. 그죠? 이런 자산들을 통해서 자산을 점프업 한다면 최종지는 꼬마 빌딩 쪽이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꼬마 빌딩 진짜 그래서 우리가 KB금융지주에서 매년 한국의 부자 이야기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거기서 보면 정말 큰 부자들은 다 이처럼 아파트, 좋은 아파트죠. 물론 좋은 아파트, 그런 아파트에 사시면서 꼬마 빌딩 또 사업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늘 자산을 더 매년 스노우볼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런 사연처럼 혹시나 내가 지금 아파트 한 채가 전 자산인 분들 중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런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아파트 자산에 투자할지 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지 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네이버 카페를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이클 투자 부가팁이라는 이름의 네이버 카페를 개설했으니까요. 검색하셔서 가입하시고 거기 보시면 게시판이 주택연금 상담 신청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또는 다른 자산을 좀 불려서 주택연금과 함께 현금 흐름을 좀 여유롭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 좀 사연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릴게요. 그리고 채택되신 분들 제가 특히 이렇게 방송 통해서 함께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제게 큰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